안녕하세요. 나학교 시리즈 승산자동화 기능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도 사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저상류의 사용 목적으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공구의 냉각을 돕는다. 맞고요. 공작물의 냉각을 돕는다. 맞습니다. 여기 공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작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가공 표면에 방청 작용을 돕는다. 맞습니다. 3번 공구와 절삭칩의 친화력을 돕는다. 이것은 틀렸는데요. 이 공구와 절삭칩의 친화력을 돕는다는 말은 공구와 절삭칩이 붙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절삭류 사용 목적으로는 칩을 씻어주고 절삭부를 깨끗이 닦아서 절삭작용을 쉽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붙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연사가려는 부품의 형상으로 연삭수도를 사용할 때 연삭수도를 외형을 수정하는 작업은 드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입자가 무뎌졌을 때 무뎀이나 눈매움으로 절삭성이 나빠진 수도면에 날카로운 입자를 발생시켜주는 것을 드레싱이라고 하고요. 무딤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의 입자가 탈락되지 않고 마모에 납작하게 둔화된 상태. 눈매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입자의 표면이나 기공에 칩이 차있는 상태를 눈매움이라고 합니다. 연삭수도의 외형을 수정하는 작업은 투르잉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직경이 작은 환봉이나 각 봉제를 고정할 때 가장 편리한 척은 직경이 작은 환봉은 이렇게 뭔가 어댑터처럼 끼워서 할 수 있는 척이 가장 좋겠는데요. 그런 척은 콜리 척이 되겠습니다. 벨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볼트를 불규칙한 확물 재료의 고정에 사용한다는 것. 마그네틱 척은 전자석 설치로 얇은 공작물을 배정시키지 않고 고정한다는 것. 복동척은 조가 3개인 연동척과 그리고 조가 4개인 단동척을 같이 사용하는 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콜리척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해서 쉽게 다른 모델의 가공 공정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유연 생산하는 시스템은 유연 생산 시스템 FMS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 유연 생산 시스템 3번이 되겠습니다. CNC는 컴퓨터로 하는 수출 제어가 되겠고요. DNC라고 하는 거는 한 대의 공작 기계로 제어하는 다이렉트 뉴머리컬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창성법에 의한 치형 가공 시 사용되지 않는 공구는 창성법에 의해 치형 가공할 때 사용되는 것은 레크 커터, 호브, 피니언 커터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브로치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절삭 가공에서 구성 인선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구성 인선을 방지하는 방법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공구의 윤면 공사각을 크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삭 깊이를 작게 해줘야 되고요. 절삭 속도를 크게 해줘야 됩니다. 윤활성에 있는 절삭제는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각도 측정에 사용하지 않는 게이지는 사인바 사용하고요. 광식 클리노미터 맞습니다. 콤비네이션 세트 맞고요. 나이프 엣지는 공구 현미경의 부속품 중 하나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보링 머신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은 이 보링 머신. 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뚫어지는 구멍을 넓히거나 정밀하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을 보링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보링 머신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은 기어 가공이 되겠습니다. 앞나사를 내는 태핑 작업 되고요. 딜링, 나설삭 다 할 수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날수가 24개인 프레임 밀딩 커터로 공작물을 가공할 경우 날 한 개당 이송량이 0.15m, 회전수가 400rpm일 때 테이블 이송 속도는 몇 밀리미터 퍼 미니트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FZ라고 하는 거는 날 한 개당 이송량, 날 한 개당 이송량 0.15. Z는 날수를 얘기하는데요. 날수가 24개이기 때문에 24개. 그리고 N은 회전수를 뜻합니다. 회전수. 그래서 400rpm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이송 속도는 이 세 개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는데요. 수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1440mm/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방정 가공에서 가공액의 역할 중 틀린 것은 발생되는 열을 보온한다. 보온하는 것이 아니라 냉각을 합니다. 칩에 제거작용을 하고요. 전선을 회복시키고 방전할 때 생기는 용융금속을 피산시킵니다.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기하공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A 경사도 공차 맞고요. B는 0.05는 공차값을 뜻합니다. C는 직각도가 아니라 직각도는 이런 기호죠. 이것은 진직도입니다. 진직도. D는 데이터를 지시한 문자 기호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표면의 줄무늬 방향의 기호 중 R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R은 중심에 대해서 레디얼 모양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입니다. 구멍 치수가 파이 50, 0.005에서 0, 축 치수가 축 치수입니다. 그래서 치수가 파이 50, 0에서 마이너스 0.004 일 때 최대 틈새라고 하는 것은 최대 허용치수 마이너스 최소 허용치수입니다. 50.005 마이너스 49.996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0.009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은 경계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나사 제도 방법, 도시 방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도형의 한정된 특정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선으로 단면도의 절단된 면을 표시한 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 면이 단면됐다, 절단이 됐다라고 표시할 때는 이렇게 45도 각도로 빗면을 그어주는데요. 이것을 해칭선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삼각법에 의한 투상도의 가장 적합한 입체도는 화살표 방향이 정면도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형상을 나오려면 자, 2번은 나올 수가 없겠죠. 2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자, 정면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정면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것은 4번밖에 없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기하공처가 뜻하는 것은 진직도인데요. 진직도에 대한 설명 0.1 그리고 100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시한 원통면의 진직도가 자, 임의의 모선 위에서 임의의 선택한 100mm 길이에 대해서 축선을 포함한 평면 내에 있어 0.1mm만 0.1mm만큼 떨어진 두 개의 평행선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투상선이 평행하게 물체를 지나 투상면에 수직으로 닿고 투상된 물체가 투상면에 날아나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형상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투상도는 투상면에 수직으로 닿고 투상면 물체가 투상면에 날아나기 때문에 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투상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기계 제도 도면에서 치수 앞에 표시해서 치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기호가 아닌 것은 T는 두께를 나타내고요. 자, C는 45도 못따기를 뜻합니다. 자, 이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의 한 변을 나타낼 때 쓰고요. 4번은 없는 기호입니다. 치수 보조 기호에서 없는 기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베어링의 상세한 간략 도시 방법 중 다음과 같은 기호가 적용되는 베어링은 자, 이것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복열, 자동 조심, 불 베어링 또는 복열 구형 롤러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유압 장치의 접합부나 이음 부분으로부터 기름이 누유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 부분에 사용하는 밀봉 장치는 밀봉 장치 게스킷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절대 압력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지 압 더하기 대기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오리피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리피스라고 하는 것은 단면 치수에 비해 짧은 경우의 교측을 말합니다. 갈로 단면적을 줄인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해 짧은 경우를 오리피스라고 하고요. 그럼 긴 경우도 있겠죠? 자, 긴 경우는 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피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좁게 교축된 부분 중 교축 길이가 가로 직경보다 작은 경우, 이것이 오리피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2번은 압력과 최적을 곱한 건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이것은 보일의 법칙이 되겠고요. 습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양이나 수증기 압력의 포화 상태에 대한 비이다. 이건 습도에 관한 정의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유체 점도가 높은 경우, 너무 높은 경우에 운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도가 지나치게 클 때는 동력 손실이 증가하고 내부마찰이 증가하고 유압이 상승합니다. 유압 작용이 활발하지 못하게 되고 유동적이 증대하고 압력 손실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동력 손실 증가, 내부마찰의 증가, 유체의 온도 상승은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유체의 누설 증가는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5번입니다. 유압 펌프의 송출 압력이 40kg 중퍼 제곱센티미터, 송출량이 25m 퍼 미니트인 경우 펌프의 축 동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효율은 80%라고 나와 있습니다. 축 동력 구하는 공식 킬로와트의 경우 자 612 곱하기 효율 분의 송출 압력 곱하기 송출 유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 곱하기 25를 612에 효율로 배준 값을 나눠주면 2.04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유압 동력원의 요소라 볼 수 없는 것은 펌프, 탱크, 스트레이너, 유압 동력원의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어큐뮬레이터는 추압기입니다. 동력원 요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속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공합 에너지를 직선 운동으로 변화하는 기기, 그리고 공합 액추에이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직선 운동이니까 실린더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공기 청정화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청정화 기기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겠죠. 공기 필터가 있겠고요. 건조기가 있겠고 냉각기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 공기 압축기가 공기 청정화 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9번입니다. 피스톤 펌프의 특징이 아닌 것은
피스톤 펌프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복잡하고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고속 고압에 적합합니다. 가변 용량에 적합하고요. 기름의 오염에 비교적 강한 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중 소형 펌프 제작에 주로 사용되며 두 기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특징을 가진 기어 펌프는 소형 펌프 제작에 사용이 되고요. 두 기어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접 기어 펌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